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이 동물보호 문제에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네,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8년,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네. 네.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네, 저희 집에 와서 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인가?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네. 네, 제가 아프거나 뭐 즐겁거나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할 게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2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로움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이제 그 삼성동 지역 주민들이 선물을 한 그렇죠. 거고, 예. 그 2마리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전에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름도 유명한 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예. 그 이름도 이번에 그 태블릿 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예. 그래서 그 5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이번에 지금 7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군요. 예, 새끼들이에요. 이제 아직 겨우 한 분양 2달?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네.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럼 그 9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예.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디다가 그 좋은 입양처를 마련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누구 보고 가져가라고 할 게 아니니까. 예. 사실 이 동물이 주는 뭐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예. 조금 책임을 이제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좀 돌보시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지난 3월 2일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근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네.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본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들을 좀 해주셨어요. 예. 저를 비롯해서 한 15분 정도? 예.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뭐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그렇죠.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게 이제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 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뭐 한 10,000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그렇죠. 일단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정도를 좀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주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미쳤죠.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뭐 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뛰시는 분들이 예.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그만큼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만큼 사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네. 그런 세태가 반영된 게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그런데 아닌가 보네요. 이 개정안 내용을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 네. 뭐 절반도 못 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봅시다. 이번에 좀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일단 투견이나 이제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동물 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근데 이제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처벌 규정도 있어요? 네,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예.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뭐 심리 치료를 해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금지를 시켰죠. 이제 단 우리가 이제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 뭐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학대 행위에 예전에는 좀 구체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대다. 예.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것이 있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예전에는 이제 1년 이하의 뭐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또한 이게 이제 가중처벌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번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한 분들이 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그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네.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놓고 이 관련자들이 찾아가면 내 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 막 이랬던 거. 네.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네네네. 좋은데 그게 이번에 법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 격리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가 가가지고 그 뭐 학대당하고 있는 뭐 강아지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경찰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개인의 사유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긴급하게 격리 조치되지 않는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그랬죠. 아빠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 못했죠. 예,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하지만 달리되지 않겠나 싶네요. 긴급 격리 조치는 빠졌다 손치더라도 그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그 분명한 근데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슨 증거를 채취해야 되나요? 증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증거는. 아무래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굶기는 것 이런 것도 학대 행위거든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학대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맞아서 멍이 들어있거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건 학대 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행위를 반드시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약한 경우에는 신고하면은 조치가 그렇죠,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투견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네. 학대 범위 넓어지고 처벌 강화됐다. 네. 또 이 강아지 공장 이른바 그게 신고제가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이게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아마 지난해에 있었던 동물농장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굉장히 우신 분도 많으시고 야,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었나. 우리가 그냥 예쁘게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혹독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이제 허가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사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분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은 주는 것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는 이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허가를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 공장은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동물 생산업에 해당되는 생산업, 네. 이른바 육견, 식용견 생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생산업을 쭉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우면은 그 아이들을 그냥 육견 하시는 분에게다 그냥 넘기고 가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육견협회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육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농림부도 역시 해당 육견업에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예.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네.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할지가 좀 그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과연 우리가 이제 개식용을 언제까지, 결국 이게 기승전 개식용이에요. 동물 보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그걸로 간다. 결론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식용을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육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농림부,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의 지점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것이 하나의 합니다. 방법일 수 있고 네. 우리 한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그냥 금지시킵시다. 그죠? 그렇죠. 뭔가 이제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반려동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수준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20년 뒤에 과연 개식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그냥 강아지와 같이 크고 고양이와 같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알겠습니다. 해당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좀 이 사육 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뭡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어쨌든 격리를 시키는 거, 그것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거고요. 또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보호단체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안 그게 됐다고. 이제 일종의 이력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반려동물 강아지 경우에 칩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해서부터 사실은 생산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돼서 분양을 할 때쯤 되면 바로 등록하자. 예, 등록을 해서 좀 관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뭐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성과다. 못 미칩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대신에 신규 업종들을 좀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법상으로 그 규정을 지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 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마 추후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아까 우리 강아지 공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도 가능하면 지인의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그렇죠. 유기견을 분양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이게 생명이 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은 뭐 늘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셔서 그러면 기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제일 같아요. 좋죠.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마련했잖아요. 예, 1월 달에. 한의원 이것도 앞장섰다고 하던데. 네. 고양이들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셀 수는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급식소는 4군데를 설치했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획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6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뭐 제가 꼭 무슨 동물권, 동물의 어떤 그 어떤 권리 뭐 이런 것을 개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물권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가 캣맘이라 그러죠.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 캣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게 그만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조금 케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 고양이들이 이 종족 그 번식 본능들이 있어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새끼를 더 많이 낳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대접해주면 1년에 새끼를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놓지 않는데 애들이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새끼를 1년에 4번 정도까지 낳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사실은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아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뭐 캣맘들을 통하든지 해서 급식을 해가면서 중성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좋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 사회의 어떤 성숙도의 또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동물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성숙에 기여한다는 차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일 내에 좀 모범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좀 주문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롬이나 희망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건 전 대통령이건 그냥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통령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데려다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롬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그 삼성동 지역 주민들이 선물을 한 그렇죠. 거고 예. 그 2마리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전에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름도 유명한 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예. 그 이름도 이번에 그
태블릿 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예. 그래서 그 5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이번에 지금 7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군요. 예, 새끼들이에요. 이제 겨우 한 2달?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아무튼 네.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럼 그 9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디다가 그 좋은 입양처를 마련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져가라고 할 게 아니니까 사실 이 동물이 주는 뭐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조금 책임을 이제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좀 돌보시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난 3월 2일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본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들을 좀 해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15분 정도?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뭐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그런 세태가 반영된 게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가 보네요. 이 개정안 내용을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 뭐 절반도 못 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봅시다. 이번에 좀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일단 투견이나 이제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동물 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처벌 규정도 있어요? 네.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뭐 심리치료를 해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금지를 시켰죠. 이제 단 우리가 이제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 뭐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학대 행위에 예전에는 좀 구체적으로만 명시해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게 이제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 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뭐 한 10,000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그렇죠. 일단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네. 정도를 좀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주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미쳤죠.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뭐 1000만이 훌쩍.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뛰시는 분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이 동물보호 문제에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네,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8년,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네. 네.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네, 저희 집에 와서. 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인가?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네. 네, 제가 아프거나 뭐, 즐겁거나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할 거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2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 받은